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새벽 3시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두 손으로 있는 힘껏 꽉 주무르는 것과 발가락을 내 몸 쪽으로 확 잡아당기는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우리 몸에 더 위험하고 치명적일까요? 사실 조금 충격적이게도 둘 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수십 배는 더 위험하고 무서운 세 번째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이불 속에서 소리도 못 내고 꾹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젯밤에 옆에서 곤히 자는 가족이 깰까봐 이불을 입에 꽉 틀어막고 차가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그 엄청난 고통을 홀로 참아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은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새벽마다 반복되는 끔찍한 종아리 경련은 단순하게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흔한 근육통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게 되면 하지 정맥류는 물론이고 심장과 폐로 가는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혈전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0 넘으신 우리 소중한 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안전한 5초 해결책과 우리가 매일 밤 아무것도 모른 채 해왔던 충격적인 실수 3가지를 모두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새벽 종아리 쥐로 인한 말 못할 고통을 겪는 분들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고 즉각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과학적인 응급처치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무심코 하던 식습관이 어떻게 다리 근육과 신장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고 밤새도록 다리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안전한 생활 예방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산에 사시는 65살 박성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무려 4년 전부터 매일 새벽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종아리 통증 때문에 맘 편히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마그네슘을 꼭 챙겨 먹어보라고 권유해서 정말 꾸준히 매일 챙겨 드셨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에 쥐가 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본인도 모르게 종아리를 두 손으로 있는 힘껏 꽉 주무르셨다고 합니다. 결국 고통을 참다 못해 큰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다리 정맥 혈관이 심하게 터져서 피가 덩어리째 고였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잘못된 대처 습관이 오히려 소중한 혈관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남의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 절반 가까이는 박성호 어르신의 사례처럼 자신도 모르게 매일 밤 내 몸을 심각하게 망치고 계실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본인이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말 못할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에 시작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오늘 저와 함께 이 지긋지긋하고 두려운 밤의 고통을 아주 부드럽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끝내는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끄지 마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가 남현진 전문의입니다. 앞서 보신 박성호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처럼 잘못된 건강상식과 대처법은 우리의 소중한 혈관과 장기를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오늘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평생의 밤잠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매일 밤 고통스러운 야간다리 경련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6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발생 비율은 놀랍게도 7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현상을 그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당연한 노화 현상으로 가볍게 치부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종아리 쥐가 나는 것이 무조건 체내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겠지만 사실 마그네슘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가 임상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비싼 마그네슘 영양제를 몇 달 동안 꾸준히 챙겨 드셔도 전혀 차도가 없고 통증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수천 건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진짜 첫 번째 원인은 수면 중 금방추 세포의 신경 반응 지연 현상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새벽에 우리 뇌와 신경계도 깊은 휴식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 근육의 미세한 수축과 이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예민한 센서의 반응 속도가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로 현격히 느려지게 됩니다. 근육이 불편한 자세로 굳어가고 있어도 뇌가 제때 신호를 보내지 못해 결국 근육이 강력한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원인은 급격한 체온 저하와 심각한 수분 손실에 있습니다. 잠을 자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 약 500ml에서 800ml 가량의 막대한 수분을 자연스럽게 잃게 됩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은 마치 진흙처럼 끈적해지고 세포 내외의 전해질 균형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다리 혈관을 수축시켜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강하게 방해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무심코 마신 한 잔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나이대에 들어오면 분해되는 속도가 젊은 사람들보다 30% 이상 현저히 느려져서 밤새도록 이뇨, 작용을 통해 소중한 수분 배출을 더욱 심하게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원인은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과 하지 혈관 기능의 저하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칼륨과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매우 소중한 창고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전해질을 담아둘 창고 자체가 작아지게 되므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열심히 드셔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허무하게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리 끝에서 심장으로 피를 다시 올려주는 정맥의 탄력과 기능이 약해지면 낮 동안 축적된 각종 염증 물질과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 근육 주변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정체된 상태에서 새벽의 차가운 기온과 만나게 되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아리에 나는 쥐는 단순히 마그네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경과 혈관, 그리고 신장이 보내는 복합적이고 정교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호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 눈앞이 캄캄해지고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치면 여러분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옆에서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소중한 가족들이 혹시라도 잠에서 깰까봐 지독한 고통을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한 채 홀로 이불을 움켜쥐고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이 고통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서 무심코 행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다리 혈관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새벽에 쥐가 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선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제 말에 완전히 집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통증이 고조된 종아리 근육을 두 손으로 있는 힘껏 꽉 주무르는 행동입니다. 쥐가 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다리 근육 섬유들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고 단단하게 수축해 있습니다. 그 단단한 뭉침 속에서 우리 몸의 소중한 미세혈관과 신경들도 함께 강하게 쥐어짜지고 있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가 펴지지 않는다고 손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 억지로 주무르게 되면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미세혈관벽이 처참하게 찢어지고 근육 섬유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혈관벽이 일반인보다 훨씬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물리적 자극이 혈관 내벽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피가 뭉치는 나쁜 핏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쥐가 났을 때 종아리 통증에 놀란 나머지
발가락을 몸쪽으로 너무 빠르고 강하게 확 잡아당기는 성급한 행동입니다. 쥐가 났을 때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는 원리 자체는 의학적으로 올바른 대처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잠결에 너무 당황해서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리를 팍 당겨버리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극도로 팽팽해진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에 갑작스럽고 강한 충격을 가하는 것은 마치 한 개까지 늘어난 고무줄을 무리하게 잡아당겨 툭 끊어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근육 조직이 찢어지는 부상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수초 사이에 확 당기지 마시고 부드럽게 늘려주셔야 제 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채 이불 속에서 그저 고통을 꾹 참고 버티는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옆 사람을 배려하느라 다리가 비틀린 상태 그대로 가만히 누워 계시면 수축된 근육이 그 상태로 완전히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다리의 미세한 혈액 흐름을 오랫동안 막아서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며 결국 다음날 아침까지 종아리가 욱신거리는 불쾌한 가짜 통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쥐가 났을 때 발목을 사방으로 빙빙 돌리는 행동 역시 뭉친 근육을 여러 방향으로 찢어지게 만들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다리가 차가워졌다고 해서 곧바로 차가운 파스를 무작정 붙이는 행동도 다리 혈관을 더욱 심하게 수축시켜 혈류를 차단하므로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소중한 다리 혈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황하여 손으로 주무르거나 버티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과학적이고 안전한 응급처치법을 신속하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은 다리 혈관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수축된 근육을 가장 빠른 속도로 부드럽게 이완시켜 고통을 잠재우는 핵심 비법입니다. 새벽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셨다면 절대 이불 속에서 다리를 웅크린 채 가만히 누워 계시지 마시고 즉시 침대 밖으로 발을 뻗어 두 발로 바닥을 딛고 똑바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보다 두 발로 지면을 딛고 똑바로 일어서는 것 자체가 체중의 압력을 통해 종아리 근육을 아래로 길게 늘려주는 방패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근육 경련을 진정시키는 데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어서신 다음에는 당황하여 다리를 허둥지둥 움직이지 마시고 침대 머리맡이나 방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밭이 등 벽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여러분의 어깨 높이만큼 일직선으로 높이 올리신 상태에서 벽을 강하게 짚어 몸의 균형을 안전하게 지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가 담긴 응급처치 자세입니다. 벽을 짚으신 상태에서 쥐가 나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쪽의 다리를 뒤로 한 걸음 길게 빼주시고 반대쪽의 건강한 다리는 앞쪽에 둔 채로 무릎을 앞으로 살짝 구부려 자세를 낮추어 줍니다. 이때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고 명심하셔야 하는 가장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로 길게 뺀 아픈 다리의 뒤꿈치가 절대로 방바닥이나 매트리스에서 단 1ml도 위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도장을 찍듯이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붙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상체 체중과 중심을 벽이 있는 앞쪽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힘을 주어 손으로 종아리를 주무르지 않아도 여러분의 온몸 무게가 아픈 종아리 근육 전체를 아주 안전하고 균일하게 위아래로 쭉 늘려주게 됩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처음에는 다리를 뒤로 뻗는 것조차 무섭고 아프겠지만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는 이 동작을 5초 이상만 유지하시면 뭉쳐있던 근육 센서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벽을 짚고 몸을 기울인 이 안전한 자세를 최소한 15초에서 30초 정도 넉넉하게 유지해 주시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꼬여있던 종아리 근육이 마법처럼 스르륵 풀리며 끔찍했던 경련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깊은 밤중에 방 안의 벽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하기가 힘드시다면 절대 무리해서 걷지 마시고
침대 옆에 있는 튼튼한 의자의 등받이나 단단한 서랍장 또는 문틀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동일한 원리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상체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를 잡고 아픈 다리의 뒤꿈치를 바닥에 완벽하게 밀착시킨 채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다리 근육을 일직선으로 늘려주는 정교한 의학적 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경련이 완전히 풀리고 고통이 사라진 다음에는 안심하고 곧바로 자리에 눕지 마시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이나 온열 패드를 종아리 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올려두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차가운 공기로 인해 수축되어 있던 다리 혈관 주변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면 막혀있던 혈류가 다시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고 근육 내부에 남아있는 미세한 긴장감까지 완벽하게 풀어주어 다리 전체의 순환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됩니다. 전문 병원에 가기 전 집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응급처치이니 오늘 밤부터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절대 당황하여 주무르지 마시고 벽을 짚고 서서 뒤꿈치를 붙이는 이 동작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쉽고 간단한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밤잠을 평온하게 지켜주고 무엇보다 소중한 다리 혈관을 혈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신장내과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배운 응급처치법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고 위급한 순간에 꼭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소중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집에서 돈 한 푼 들지 않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장기 예방 해결책 프로토콜을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방 방법들은 잠든 사이 종아리 근육에 가해지는 압박을 근본적으로 분산시키고 우리 몸의 소중한 필터인 신장대사의 과부하를 덜어주어 밤새도록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최고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반드시 실천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1분 동안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벽을 짚고 서는 응급처치 동작을 평소 예방 차원에서 그대로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매일 밤 침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벽 앞에 똑바로 서서 두 손을 어깨 높이로 벽에 대고 지탱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쥐가 자주 나는 쪽의 다리를 뒤로 크게 한 걸음 빼주시고 발바닥 전체와 뒤꿈치를 방바닥에 1ml도 떨어지지 않게 100% 완벽하게 밀착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쪽 다리의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켜 뒤쪽 종아리가 기분 좋게 당겨지는 느낌을 서서히 음미하셔야 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며 마음속으로 30까지 천천히 세어주신 다음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30까지 세며 30초 동안 정성스럽게 늘려줍니다. 이 짧은 1분의 시간 투자가 밤새 근육 내부의 미세 섬유들이 굳어지거나 수축하는 현상을 예방해주며 수면 중에 세포 센서가 오작동하여 근육이 발작적으로 수축하는 신경마비 현상을 아주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두 번째 예방 프로토콜은 잠들기 전 발바닥 전체를 가볍게 자극하여 하체에 고여있는 혈류를 위로 순환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침대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집안에 굴러다니는 단단한 테니스공이나 작은 골프공을 바닥에 두고 발바닥 아래에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부분까지 공을 천천히 굴리며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꾹꾹 눌러주며 자극을 가해줍니다. 만약 집에 적당한 공이 없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이용하여 발바닥 중심부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정성스럽게 쓸어내려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낮 동안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다리 밑바닥에 무겁게 고여있던 탁한 정맥 혈액을 위로 힘차게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근육 주변에 쌓여있던 나쁜 피와 노폐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므로 새벽에 근육이 갑자기 수축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밤사이에 종아리와 발의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두꺼운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예방 습관입니다.
랑상 새벽녘 차가운 공기가 다리에 닿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근육 경련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잘 때는 반드시 면 재질로 된 얇은 양말을 착용하시되 발목 부위에 고무줄이 전혀 쪼이지 않고 아주 헐렁한 양말을 선택하여 신으셔야 다리 혈관이 압박받지 않고 밤새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평생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대 어기면 안 되는 대단히 위험하고 엄격한 경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하체 순환을 돕기 위해 낮 동안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열심히 착용하시던 어르신들은 밤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기 직전에 이 압박 스타킹을 100% 완벽하게 탈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도 압박 스타킹을 계속 착용하고 있으면 오히려 발끝으로 가는 소중한 혈액순환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최악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는 산소 공급을 막아 종아리 근육이 발작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혈관 내부에 치명적인 혈전이라는 피떡을 형성하여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손상시키는 매우 치명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무실 때는 다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이 예방 지식들이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귀한 지식을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현상과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 기능 사이에는 의학적으로 매우 깊고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다리 근육을 자극하여 심한 경련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만 여기고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로 경계하셔야 하는 신장과 하체 혈관의 심각한 위험 신호 4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절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종합병원에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제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한쪽 종아리만 유독 심하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만졌을 때 뜨거운 열감이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만약 양쪽 다리가 똑같이 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쪽 다리만 풍선처럼 부어오른다면 이것은 하지정맥 내부의 깊은 곳에 피가 굳어버린 심각한 혈전이 생겼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리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관을 막아버리면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해 정체되면서 엄청난 통증과 부종을 동반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혈전 덩어리가 혈관 벽에서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심장이나 폐로 이동할 경우 혈관을 순식간에 꽉 막아버려 급사로 이어질 수 있는 폐색전증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쥐가 난 이후에 다리의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붉은 빛을 띠며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응급 상황이므로 지체 없이 병원 응급실로 향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쥐가 나고 난 이후에 발이나 종아리 피부가 하얗게 질리거나 푸른빛으로 탁하게 변하면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다리 근육으로 맑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동맥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심각한 하체 동맥 폐색증의 신호입니다. 정맥이 막히면 다리가 붓고 붉어지지만 동맥이 막히면 피가 전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하얗게 변하고 감각이 둔해지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차갑게 식어가게 됩니다. 동맥 폐색을 방치하여 세포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조직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괴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다리가 하얘지고 차가워진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종아리 쥐가 풀린 이후에도 다리 전체가 저리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감각 이상이 며칠 동안 지속되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을 때 발목이 위로 잘 들리지 않고 덜렁거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 주변의 요추신경이 심하게 누르고 있거나
하체 외측 구획의 비골신경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정교한 신경계의 조기 경보입니다. 신경 압박이 지속되면 다리 근육이 서서히 말라붙어 TO 근육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지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감각 저하와 마비 증상이 동반된다면 신속하게 척추 정밀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새벽마다 종아리 쥐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동시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 주변이 심하게 붓고 발등이나 복사뼈 주변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피부가 곧바로 복원되지 않고 푹 들어간 채 남아있는 부종 현상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변을 보았을 때 변기물의 비누 거품처럼 뽀얗고 두꺼운 거품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장의 필터 역할을 담당하는 사고체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대량 누출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하고 치명적인 신장 손상의 증거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수분과 나트륨이 제때 배출되지 못해 하체로 수분이 과도하게 존존 쏠리면서 극심한 다리 부종과 함께 근육의 전해질 대사를 완전히 교란시켜 매일 밤 종아리 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신호를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내 몸의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내리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소중한 밤잠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저녁 무심코 먹어왔던 나쁜 식습관과 독성이 강한 특정 식품들을 식탁 위에서 정확하게 찾아내어 완벽하게 차단하는 과정이 신장내과 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이 자주 뭉치는 이유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시거나 그저 피로가 누적되어 생기는 흔한 증상으로 가볍게 치부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마친 이후에 무심코 섭취하는 식품 속의 특정 성분들이 피를 진흙처럼 오염시키고 세포막의 신경 자극을 방해하여 종아리 발작을 일으키는 진범이 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훨씬 더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로서 제가 수천 건의 실제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규명한 매일 밤 여러분의 종아리 근육 세포를 강하게 자극하고 신장 대사에 극심한 과부하를 가하여 지독한 야간 경련을 촉발하는 위험한 독성 식품 3가지를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식품 유발 인자들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혈관 신호를 심하게 교란시키기 때문에 오늘부터 평온하고 안전한 수면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식탁 위에서 무조건 멀리하셔야 제 몸을 안전하게 수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다리 근육 속 수분을 잔인하게 탈수시키고 피를 거칠고 끈적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주범은 바로 저녁 6시 이후 식사 뒤에 무심코 마시는 진한 녹차와 커피, 그리고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탄산음료 종류입니다. 주변에서 나이가 들수록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순환에 좋다는 대중적인 말만 믿고 저녁 식사를 마친 이후에 습관적으로 진한 찬물을 우려내어 여러 잔씩 마시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카페인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전해질 수분을 신속하게 방출시키는 아주 강력한 이뇨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근육 세포 입장에서는 수분을 모조리 빼앗기는 혹독한 가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세포의 노화가 이미 진행 중인 연령대에 들어서면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카페인을 간과 신장에서 안전하게 분해하고 배출시키는 속도가 젊은 사람들보다 30% 이상 현저히 느려지게 된다는 의학적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낮에 마신 커피는 밤까지 체내에 길게 남아 잠을 자는 대여섯 시간 동안 신장 필터를 강제로 쥐어짜게 만들고 가만히 누워있는 다리 근육의 세포액을 모조리 소변으로 끌고 나가면서 전해질 농도를 교란시키고 새벽 3시에 종아리가 꼬이는 지독한 근육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신장 여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세 혈관의 도로를 통째로 막아버리는 지독한 식품은 마트에서 파는 가공된 육류와 인공 염분이 가득한 시판 음식들, 그리고 화학 방부제가 첨가된 초가공 식품들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치아가 부실해지고 입맛이 떨어지다 보니 조리하기 편하고
짭조름한 가공 소시지나 통조림 햄 또는 젓갈 종류를 저녁 반찬으로 즐겨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식품들 속에 다량 함유된 무기나트륨과 인공 첨가물 성분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칼륨 성분을 소변으로 강제로 밀어내어 대량 손실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해질 칼륨이 부족해지면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미세하게 부르르 떨다가 새벽에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가짜 마비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욱이 과도한 인공염분은 신장의 사구체 필터, 혈관벽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세포막의 압력 불균형을 심화시켜 근육세포 주변에 만성적인 미세염증을 유발하고 쥐가 자주 내리는 근본적인 오염 환경을 완성하므로 무조건 식탁에서 추방하셔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에 전해질 자석을 통째로 파괴하고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아주 위험한 식품은 잠자기 전에 약처럼 마시는 한 잔의 반주와 음주행위, 그리고 백설탕이 다량 포함된 달콤한 야식 종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저녁 다리가 쑤시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수가 높은 알코올 음료를 민간요법처럼 드시거나 단맛이 강한 간식거리를 침대머리맡에 두고 드십니다. 하지만 알코올과 단순 당 성분은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장관 내에서 다리 근육을 진정시키는 필수 전해질인 칼슘과 마그네슘의 영양 흡수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악독한 파괴 공작을 자행합니다. 당분과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림프 혈관 내부에는 산성 노폐물이 다량 형성되고 피가 진흙처럼 변하여 하체 정맥 내부에 오랫동안 정체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정체된 염증성 독소들이 새벽의 차가운 기온과 만나 신경세포를 사정없이 공격하면서 5초 동안 근육이 비틀리는 통증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니 절대로 주무시기 전에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본인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주방에서 무심코 이러한 나쁜 식습관을 매일 반복하며 다리 혈관을 스스로 훼손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즉시 행동으로 전면 수정하셔야 소중한 신장 기능과 잠자리의 평온을 완벽하게 수호할 수 있습니다. 위 지식을 소중한 분들에게 전달하여 다리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의학 박사가 알려주신 소중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집에서 돈 한 푼 들지 않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장기 예방 해결책 프로토콜을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방 방법들은 잠든 사이 종아리 근육에 가해지는 압박을 근본적으로 분산시키고 우리 몸의 소중한 필터인 신장 대사의 과부하를 덜어주어 밤새도록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최고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밤, 시간의 온도계로 재었을 때 우리 몸의 체온과 가장 유사한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신 뒤 인공 가공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천연바다 소금을 2손가락으로 아주 살짝 집어 소량만 물에 완전히 녹여서 천천히 한 모금씩 나누어 마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로운 미네랄 성분들은 무너졌던 전해질 압력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내 몸의 자석 역할을 수행하여 수분이 오랫동안 세포막 내부에 머물도록 돕고 새벽에 혈액이 진흙처럼 굳어지는 혈전 현상을 미연에 예방해줍니다. 바나나 속에 다량 함유된 유기칼륨과 마그네슘 성분들은 우리 다리 근육의 미세한 수축과 이완 신호를 규칙적으로 조율하는 천연 윤활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칼륨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면 다리가 쉽게 흥분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저녁 식사 이후에 신선한 과일의 영양소를 알맞게 보충해주면 근육의 세포막이 안정되면서 신경계의 오작동을 완벽하게 예방해줍니다. 우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 칼슘과 필수 아미노산 성분들은 흥분된 다리 신경세포의 스위치를 부드럽게 꺼주고 몸을 깊은 숙면 상태로 인도하여 새벽녘의 돌발적인 경련 발작을 근본적으로 잠재워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유당이 제거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거나 신장의 여과 기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의 혈류 흐름을 방패처럼 부드럽게 촉진하는 연한 보리차를 저녁 시간에 전용 식수로 지정하여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로운 음식들은 약물처럼 인위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비정상적인 대사 환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영양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예방 지식들이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귀한 지식을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근육이 비틀리고 수축되는 현상들은 하체의 혈류순환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명확한 신호이므로 식탁 위에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천연 식품들로 영양 균형을 차근차근 채워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다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차가운 음료나 백설탕이 다량 함유된 나쁜 야식을 최대한 멀리하고 전해질 대사를 원활하게 돕는 유익한 식품들을 저녁 시간에 알맞게 섭취하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신장의 사구체 필터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체내 전해질을 상호 보완해주는 천연과일과 따뜻한 차, 종류를 일상 식단에 정교하게 배치하신다면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밤의 비극은 서서히 줄어들고 다음날 아침까지 활력 넘치는 가벼운 걸음걸이를 편안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전문가가 전해드린 영양 예방 솔루션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노후라는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의학 박사가 알려주신 소중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집에서 돈 한 푼 들지 않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장기 예방 해결책 프로토콜을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방 방법들은 잠든 사이 종아리 근육에 가해지는 압박을 근본적으로 분산시키고 우리 몸의 소중한 필터인 신장대사의 과부하를 덜어주어 밤새도록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최고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밤 시간에 온도계로 재었을 때 우리 몸의 체온과 가장 유사한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신 뒤 인공 가공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천연 바다 소금을 두 손가락으로 아주 살짝 집어 소량만 물에 완전히 녹여서 천천히 한 모금씩 나누어 마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로운 미네랄 성분들은 무너졌던 전해질 압력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내 몸의 자석 역할을 수행하여 수분이 오랫동안 세포막 내부에 머물도록 돕고 새벽에 혈액이 진흙처럼 굳어지는 혈전 현상을 미연에 예방해 줍니다. 바나나 속에 다량 함유된 유기칼륨과 마그네슘 성분들은 우리 다리 근육의 미세한 수축과 이완 신호를 규칙적으로 조율하는 천연 윤활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칼륨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면 다리가 쉽게 흥분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저녁 식사 이후에 신선한 과일의 영양소를 알맞게 보충해주면 근육의 세포막이 안정되면서 신경계의 오작동을 완벽하게 예방해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바나나 반개 대신 방울토마토 5알이나 6알로 대체하여 섭취하시는 것이 세포 속 전해질을 안전하게 채우는 최고의 대안이 됩니다. 여기서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만성 신장병 말기 환자분들은 절대로 바나나를 매일 드시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엄격한 경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의 필터가 망가진 상태에서 칼륨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심장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여 심정질환은 치명적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 칼슘과 필수 아미노산 성분들은 흥분된 다리신경 세포의 스위치를 부드럽게 꺼주고 몸을 깊은 숙면 상태로 인도하여 새벽녘의 돌발적인 경련 발작을 근본적으로 잠재워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유당이 제거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거나 신장의 여과 기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의 혈류 흐름을 방패처럼 부드럽게 촉진하는 연한 보리차를 저녁 시간에 전용 식수로 지정하여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로운 음식들은 약물처럼 인위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비정상적인 대사 환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영양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예방 지식들이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귀한 지식을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근육이 비틀리고 수축되는 현상들은 하체의 혈류순환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명확한 신호이므로 식탁 위에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천연 식품들로 영양 균형을 차근차근 채워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다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차가운 음료나 백설탕이 다량 함유된 나쁜 야식을 최대한 멀리하고 전해질 대사를 원활하게 돕는 유익한 식품들을 저녁 시간에 알맞게 섭취하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신장의 사구체 필터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체내 전해질을 상호 보완해주는 천연 과일과 따뜻한 차 종류를 일상 식단에 정교하게 배치하신다면 새벽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밤의 비극은 서서히 줄어들고 다음날 아침까지 활력 넘치는 가벼운 걸음걸이를 편안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전문가가 전해드린 영양 예방 솔루션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노후라는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의학 박사가 전해준 소중한 예방 지침과 영양 솔루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정착시킨다면 매일 밤 찾아오던 지독한 종아리, 경련의 공포에서 벗어나 마침내 완벽하고 평온한 수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1분 스트레칭과 발바닥 전체를 공으로 지압하여 혈류를 순환시키는 예방 습관은 낮 동안 하체에 무겁게 고여있던 정맥피를 위로 원활하게 밀어 올려주어 새벽에 근육이 갑자기 수축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 이후에 섭취하는 바나나 반개나 방울토마토 같은 천연 미네랄 식품들은 다리 근육의 미세한 수축과 이완 신호를 세포 수준에서 규칙적으로 조율하는 천연 윤활유가 되어 신경계의 오작동을 근본적으로 예방해 줄 것입니다. 잠들기 전 종이컵 절반 용량의 따뜻한 온수에 천연 바다소금을 아주 미세하게 한 꼬집 섞어 마시면 수면 중에 우리 호흡과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 체액 손실을 방패처럼 안전하게 방어해주며 피가 진흙처럼 끈적하게 굳어 다리 혈관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혈전 형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줍니다. 연하게 끓인 천연 보리차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역시 신장의 여과 기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촉진하고 밤새도록 세포막의 전해질 압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훌륭한 보조제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약물처럼 인위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정상적인 대사 환경을 회복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영양학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평생 동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항상성을 지니고 있으며 매일 밤 실천하는 아주 작은 영양학적 배려와 미네랄 공급만으로도 근육 세포의 피로 물질들을 정상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자생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세포가 되고 혈관의 탄력성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식탁을 맑게 가꾸는 노력은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신성한 예방의학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낮 동안 열심히 착용하시던 어르신들은 밤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기 직전에 이 압박 스타킹을 100% 완벽하게 탈의하셔야 발끝으로 가는 소중한 혈액순환을 차단하는 최악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응급 위험 신호인 한쪽 다리의 비정상적인 부종과 열감, 피부가 하얗게 질리며 차가워지는 현상, 감각 이상과 발목 마비 증상, 그리고 소변의 두꺼운 거품과 전신 부종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내 몸의 신장 필터와 인체 혈관이 보내는 정교한 조기 경보로 받아들여 신속하게 종합병원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소중하고 유익한 예방 지식들이 여러분의 평온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영상의 귀한 지식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노년기의 삶은 질병과 통증으로 얼룩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가치 있고 우아하게 빛나야 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이자 결실의 계절이어야 마땅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만들어지지 않지만 전문가가 전해드린 작은 예방 수칙들을 일상 속에서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몸과 수면의 질은 반드시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건강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활력 넘치는 가벼운 걸음걸이로 산책을 즐기는 평화로운 노후의 삶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다리가 아파서 외출을 꺼리거나 밤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어두운 과거는 이제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미네랄 대사 교본을 통해 세포 본연의 건강한 생명력을 다시금 힘차게 깨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벽에 깨어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밤의 비극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내 몸을 안전하게 수호하는 더욱 정교하고 유익한 전문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가 투자한 정성과 올바른 습관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하고 굳건한 평온함으로 화답해 줄 것입니다. 매일 밤 실천하는 작은 약속들이 모여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완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